정호김 의원님 연결돼 있는데, 자, 광복절날 그 김원웅이 얘기 들으셨나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이 사람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예, 모든 그 보수 또는 범야권을 친일파로 그러게요. 매도를 해가지고 완전히 진영을 갈라놓는 행태를, 예, 대한민국의 광복 회장이 보여준다라는 그 사실이,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 청와대와의 조율이 과연 없었겠느냐. 리허설도 했을 텐데, 그러게요. 그러면은 그 기념사의 내용에 뭐가 있었는지 모를 리가 없는데, 네, 대선을 지금 놔두면서 지금 그들이 지금 그 대선 앞에서 지금 어떤 식의 갈라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김원웅이라는 인물은 단순히 광복 회장이 아니고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전혀 생각 없이 자기 지금 뭐 그 머리와 가슴 속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전부 쏟아내고 있는 게 네,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의 어떤 그 전략의 어떤 허를 확인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허설도 거쳤을 텐데, 아니 전국에 생중계되는 그 연설인데, 이거 정권하고 무관할 수가 없고 문재인이 또 박수까지 쳤대요. 뭡니까 김원웅의 연설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그러니까는 사상적으로 완전히, 동의 안 네.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생각이. 그런데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의문이 든다는 거죠. 예, 김원웅 광복회장이 부친 모친이 전부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동안에 알려져 있는데, 예, 지난 6월인가요? 그 부친에 대한 의혹, 또 모친의 그런 어떤 독립운동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를 든다면은 그 모친의 경우는 지금 그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분은 이모인데 지금 이모의 이름을 차용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예, 또 부친의 경우는 많은 그런 어떤 훈장도 받고 그랬는데 실제로 부친의 이름으로 된 분은 이미 63년인가 사망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친은 92년에 뭐 여러 가지 그 훈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았다 그러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부친 모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결론이 무엇인지 지금 아직 시원하게 나온 게 예,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진중권 교수가 사실 김원웅 회장이야말로 대한민국 유일의 친일파고 최후의 친일 잔재이며, 그 모친이 뭐 에모토 시마지라는 예, 착지 개명을 한, 그래서 그거를 지금 폭로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러한 그 내용은 또 어디서 나왔냐면 그 뉴스버스라는 그 기사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연 김원웅 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모친이 1940년에 창씨 개명을 이미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김원웅 회장이 그렇게 뭐 친일파 정권이라 하면서 본인이 민주공화당에서도 일했었고 전두환 정권의 민주정의당에서도 일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백선엽 장군은 부역을 한 것이지만 자기는 생계 때문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는 증언에 의하면은 당시 민주공화당의 당직자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정치적 사명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대요. 서울대 정치학과 나온 사람들이 당시에 하는 일은 고시를 본다든지, 고시에 떨어지면은 그 당시 왜 럭키 회사라고 있죠. 지금 LG. 지금 LG죠. 예, 그런데 예,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 민주공화당 생계로 들어갔다는데 월급도 적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길 굳이 들어갈 리가 있느냐는 것이고, 또 민주공화당에 있다가 민주정의당 창당준비위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민주정의당 창당준비위원으로 들어갈 때 그 당시에 또 증언에 따르면 네, 그 민정당을 전두환 그 군부가 만들면서 뭐 강제로 니들 다 이 민정당으로 와 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는데 선별하겠다 그래갖고 그때도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았다는 경쟁률이 거예요. 높았어요, 그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충성 맹세를 했어야 들어가는 곳인데 그런 충성 맹세 했다는 말이냐? 이런 추정까지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작년에 모 월간지에 나왔을 때 네, 본인에게 반론을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 그 월간지가 조선일보 계열이었는데, 조선일보하고는 뭐 안 한다 그러고 그냥, 아무 반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본인이, 분명하게 한 다음에 뭐 친일파 정권 운운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는, 박정희를 더 좋아한다. 뭐 유진산이나 윤보선보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고, 이미 그 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다 남아있죠. 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친일 정권 운운하니까. 그리고 그거 아세요? 노무현 정부 때도 이렇게 친일 청산한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랬었죠. 예. 그랬을 때 오히려 그때 등장한 인물이 정동영, 김희선 해가면서 또 그 당시에 그 누구야 홍보수석 해가면서 다 나왔잖아요. 친일 네. 뭐 했다고. 네. 그랬더니 그 친일파 뭐 색출해낸다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당시 숨지기고 살았던 조선민족들이 다 친일파가 된다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다시 그거를 두둔하느라고 예. 그 감싸느라고 그런 해프닝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다음에 만약에 그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보수 정당 쪽에서 대권을 가져오게 되면 네. 적어도 이 36년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하나 필요해요. 이거를 지금 그 민족문제연구소인가? 네. 거기에 휘두르는 대로 이렇게 휘둘리고 또 광복회장의 한마디에 휘둘리기보다는 무엇을 잘못했으며 진짜 친일파는 누구이며 역사의 교훈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 네.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뭐 셀프 디스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역사라는 건 엄중한 거고 이걸 제대로 기억하지 않으면 또 반복이 돼요. 네. 그래가지고선 그 당시에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더 친일파로 이 사람들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든다면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그 친일 논란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 1920년생인데 바로 뭐 농업개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그거 나왔다고 청와대에서 뭐 드루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유감 표명을 안 하다가 지금 엄청나게 이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이건 심각한 유감이다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의 부친은 24살밖에 안 됐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네네, 기억납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농업개장이라는 게 뭐예요? 일제 말의 농업개장은 더군다나 그 일본이 만주사변 중일전쟁 일으키면서 엄청나게 그 조선반도, 대한민국 반도에서, 한반도에서 수탈해 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그러니까요. 중에 대표적인 게 농산물이었는데, 그런 경우는 24살이니까 아무 문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는 지금 무슨 대통령의 부친이 뭐 친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은 24살이라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백선엽 장군도 똑같이 그 당시 24살이었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청년이 그 군대를 갔다는 이유로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때 26, 7밖에 안 됐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과연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엘리트가 무력했으면 나라를 뺏겼겠어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게 피하 구분하지 말고 유불리 따지지 말고 객관적으로 역사를 레코드 해가지고 다시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걸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연좌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지 이거 친일 반일 이런 거를 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저런 인간들한테 이렇게 놀아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예. 근데 문제가 있죠. 지금 정 의원님 말씀대로 객관적인 역사를 재정립할 필요는 있는데, 근데 네. 이 역사 전공한 이 학자들이 이 좌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또 걱정입니다. 한국사를 네. 하면서 네. 이거를 그 사람들의 입이 아닌 기록과 네? 네.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김원웅 광복회장 얘기했잖아요. 네. 부친과 모친이 독립운동을 했다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거 네. 아셨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또 자기 부친 모친의 결혼식을 김구 선생님이 주선했다는데 그것도 아무 기록도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네. 근데 그걸 자기 주장으로 저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다 말로 하는 거를 증언으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증거도 없는데 일제시대에 뭐 조그만 뭐 면석이라도 했다 그러면은 그건 다 면장했다 해가지고 전부 친일 부역으로 몰아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이거를 증거를 가지고 따져보자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렇게 따져보면은
뭐 좌파에서도 그 조상 중에 친일 흔적이 있을 것이고 우파일 수도 있을 것인데 좌우를 가리지 말자는 거예요. 네. 그냥 제 의견입니다. 아니 아주 균형 잡힌 의견이셨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이 저것처럼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하셔서 그래서 가끔 공부가 많이 됩니다. 아유, 과찬이십니다. 그래서 정 의원님 이렇게 가끔 모시는데 오늘도 귀한 말씀,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그 정오김 TV 잘 돼가고 있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이분이 참 국제정치학자인데, 국제정치학자도 이제 국내 정치처럼 좌파 우파가 있듯이 거기도 이제 현실주의 자유주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해석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대입하듯이 좌파 우파가 있는데 이분은 그래도 우파 쪽에 속하면서도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철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막 그렇게 뭐라 그럴까 꼴통이라고 그럴까 이게 아니라 아주 냉철하게. 그래서 가끔은 마음에 안 드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또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냉철한 의견도 우리가 듣고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걱정이네요. 이놈들이 이렇게 광복 회장 이런 놈들이 근데 다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래야 요직을 주는 거예요. 저들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저렇게 철저하게 사상적으로 무장해야 한 자리씩 주는. 왜냐하면 자기네들 세상을 이어가려면 이 무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합리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꽂아놓으면 자기네들이 그 어거지 같은 세상을 끌고 가지 못하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들, 조국이 같은 사람들, 추미애 같은 사람들, 박범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진하는 거예요. 근데 광복회장 이 자를 어떻게 우리가 맞서야 될지 우리도 객관적이지만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키우고 그 사람들이 전진 배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싸우죠. 지금 국민의힘 애들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네, 마치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건강한 면역 기능인 환신! 면역력은 팍팍 올리고 걱정은 쭉쭉 내리고 건강도 힘차게!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주원료인 국내산 홍삼과 보원료로 옥탑 구산올, 소팔메토 열매, 마카, 아미아나잎 추출 분말 등 13가지 보원료를 이 하나에 꽉 차게!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